안녕하십니까? 문현동 일대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정체돼 있는 부산의 금융산업 문제점을 짚어보고 발전 방안을 찾는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하지만 국내외 금융산업 경쟁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서 앞으로 새로운 10년 역시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부산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이후 꼭 10년. 29개 공공 민간 금융회사가 모였지만 국제금융센터 지수가 40위권을 맴도는 등 내실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You can't be an international centre without international people. Successful people want to live in successful places. 부산시는 북한개발은행과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설립으로 향후 10년 안에 지역 내 총생산의 금융산업 비중을 10%로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BIFC 입주기관과 유관기관들과 함께 우리 부산의 금융의 미래를 구상하고 우리 부산의 금융을 새로이 만들어 나갈. 하지만 중국과 일본 등의 국제금융도시들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정부가 전북에 제3 금융중심지를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됩니다. 부산 금융중심지 10주년 생일잔치에 참석한 금융위원장이 정부보다 지역의 역할을 강조하며 숙제만 안겨주고 떠난 상황. 지역적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세제, 교육, 그리고 생활 여건에 이르는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인프라 구축이 면밀하게 재검토되고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전주 지역 국회의원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전북 이전법을 발의하고 서울에서는 대체거래소 설립까지 추진되고 있어 금융중심지 부산은 계속해서 거센 도전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기장군의 한 마을에서 수시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 악취의 진원지는 마을 인근 산에 들어선 이 무허가 축사였는데요. 이게 무려 30년 가까이나 사실상 방치돼 왔습니다. 송광무 기자입니다. 기장군의 한 자연 녹지 지역입니다. 좁은 산길을 따라 1km를 오르자 한 축사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에선 돼지 수백 마리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몇 건물은 토지 대장도 없는 무허가 시설입니다. 관리 상태는 어떨까? 축사 뒤편 공터에는 먹다 버린 술병부터 여기저기 폐비닐이 널려 있습니다. 각종 축사 폐기물들은 이미 손쓰기 힘들 정도로 어지럽게 쌓여 있습니다. 새어나온 가축 배설물로 바닥에는 웅덩이까지 생겼습니다.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분유도 오래되고 괜찮아요. 네? 그 괜찮다고. 그 분유도 돼지 키는데 돼지똥 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축사 3개동 중 1개동만 허가를 받은 상황. 산속 감시가 허술한 사이 무허가 건물 2동이 더 늘어난 겁니다. 이런 식의 운영은 30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축사에서 불과 20m 떨어진 곳에 이렇게 인근 마을로 흐르는 계곡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악취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십 가구가 밀집한 아랫마을 주민들은 심한 악취로 고통을 호소합니다. 겨울이라서 좀 괜찮은 편인데 여름에는 너무 심해요. 토양 오염까지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기장군청은 이 무허가 축사에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 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보면 가축 분뇨 같은 거를 그 밑에 하천으로 가끔 무단 방류하는 경우가 있어요. 경찰에 고발도 많이 했고 과태료도 많이 납부하는 곳인데 지난해에는 산속 승마장에서 무단으로 수천 제곱미터 산을 깎아버렸다, 뒤늦게 적발되는 등 지자체의 감시망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송광무입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이 올해도 바람잘 날 없이 또 시끌시끌합니다.
자율 휴업이 확대를 놓고 대형 선망업계와 중도매인 또 항운 노조가 각각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대형 선망업계의 자율 휴업이 확대를 두고 중도매인과 항운 노조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휴업기를 실시하면 고등어 위탁 판매 일감이 사라져 경제적 타격이 크다는 겁니다. 선망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올해 한 91% 전체 물량에 일이 차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쉬어야 됩니다. 배역을 구직을 해야 되고 그냥 배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 중도매인과 항운 노조원들은 앞으로 대형 선망의 고등어 물량이 크게 늘어도 편의를 봐주지 않겠다며 연장 근무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매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준수하고 일요일과 법정 휴무일에는 무조건 쉬겠다는 겁니다. 대형 선망 측도 휴업기 연장을 번복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고등어 자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데다 선망업계 생존을 위해선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겁니다. 한일 어업 협정이 이제 결렬이 장기화되고 그리고 고등어 총 허용 어획량, 쿼터량이 부족함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3개월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갈등을 중재해야 하는 공동어 시장은 경영 공백 상태. 이주학 대표이사는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임준택 직무대행마저 수협 중앙회 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했습니다. 휴업기를 둘러싼 갈등으로 자칫 공동어 시장 경쟁력이 악화되지 않을지 지역 수산업계 전체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한진중공업이 필리핀 수빅조선소의 채무 조정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한진중공업은 수빅조선소의 채권단인 필리핀 은행들과 협상을 벌여 4억 달러 상당의 보증 채무를 해소하는 대신 은행들이 출자 전환 방식으로 한진중공업 주식 일부를 취득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진중공업은 합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안을 이달 말까지 필리핀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김해공항에서 과속 질주를 하다 택시기사를 치어 중태에 빠뜨린 항공사 직원 34살 정모 씨에게 2심 재판부가 1심보다 감형된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3부는 정 씨가 1, 2심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과 잇따라 합의하는 등 사태 수습 노력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금고 2년은 무겁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글로벌 핀테크 산업진흥센터 권기룡 이사장은 오늘 BNK 부산은행에서 열린 부산 경남 핀테크 기업 대상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 인력 양성과 핀테크 사업화 지원 및 투자 환경 조성 등의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연제구 연산동에 새 당사를 마련하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내일 개소식에 앞서서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은 연산동 당사를 찾아 당사 이전을 축하하고 사무처 당직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방문과 관련해 동남권 관문공항 등 부산 대개조 후속 조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